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로짓 분석과 머신러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사하강법과 평균 편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분류를 위해 로짓 분석을 사용하고 경사하강법과 같은 수치적 분석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치적 분석법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명 변수를 사용할 때 원래 데이터 값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원래 데이터 값에서 평균을 뺀 값, 영어로 mean deviation, 이 강의에서는 평균 편차라고 부르는 값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사용한 데이터 중 X는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을 평균보다 몇 시간 더 많이 공부했는지, 몇 시간 더 적게 공부했는지를 수치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행렬로 표시하면 x는 -2, -1, -1, 1, 3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평균은 0이 됩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mean deviation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공부를 -2시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공부한 시간을 그대로 표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각각 공부한 시간에 3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을 행렬로 표시하면 t는 1, 2, 2, 4, 6이 됩니다. 여기서 t는 학생들이 원래 공부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을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15가 나오고 15를 5로 나누어주면 평균 공부 시간은 3시간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학생들이 원래 공부한 시간을 행렬로 표시하면 t는 1, 2, 2, 4, 6이고 원래 공부한 시간에서 평균 공부 시간인 3시간을 빼면 x는 -2, -1, -1, 1, 3이 됩니다. 원래 공부한 시간의 평균은 3시간인데 행렬 x에서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을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0을 5로 나누어도 0이기 때문에 평균도 0이 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원래 공부한 시간의 행렬인 t의 평균은 3이고 원래 공부한 시간에서 평균 공부 시간을 빼준 행렬인 x의 평균은 0이라는 것입니다. 행렬 x의 평균이 0이 되는 이유는 원래 데이터인 행렬 t에서 평균값인 3을 빼주었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는 행렬 t는 1, 2, 2, 4, 6에서 평균 공부 시간의 행렬인 3, 3, 3, 3, 3을 빼주면 x는 -2, -1, -1, 1, 3이 나옵니다. 따라서 t는 원래의 데이터이고 x는 t에서 평균 3을 빼준 mean deviation의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로짓 분석을 포함한 통계 분석에서는 원래 데이터가 아닌 mean deviation을 사용한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공분산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짓 분석의 두 개의 일계 조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이고 다른 하나는 i는 1에서 5까지 시그마 yi-pi 곱하기 xi입니다. 이 조건들을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려고 합니다. 로짓 분석의 일계 조건보다는 선형 분석의 일계 조건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선형 분석의 일계 조건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분석의 일계 조건은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i는 0과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i 곱하기 xi는 0입니다. 선형 분석의 일개 조건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리고 yi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i 또는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는 에러입니다. 그리고 선형 분석에서는 이 에러의 평균은 0이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선형 분석의 일개 조건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는 0이 의미하는 것도 에러를 다 더하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0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어도 0이기 때문에 에러의 평균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선형 분석의 일개 조건은 에러의 평균 편차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마이너스 0은 0이 됩니다. 빼기 0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로 써도 되고 yi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으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는 에러 값 자체를 의미하고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은 에러의 mean deviation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에러의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에러에서는 에러 값과 에러의 mean deviation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선형 분석의 두 번째 일개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형 분석의 두 번째 일개 조건은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곱하기 xi입니다. 이 두 번째 일개 조건에서 에러 부분을 mean deviation 형태로 써주면 i는 1에서 5까지 시그마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i는 0이 됩니다. 그런데 에러 부분을 mean deviation 형태로 써주면 xi도 mean deviation 형태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xi도 mean deviation 형태로 써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i 마이너스 x바는 0입니다. 이 경우에는 에러인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도 그리고 설명 변수인 xi도 둘 다 mean deviation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수학적으로 공분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mean deviation 형태로 되어 있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마이너스 0 곱하기 xi 마이너스 x바는 0을 양변의 데이터의 개수인 5로 나눠주면 1 나누기 5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i 빼기 x바는 1 나누기 5 곱하기 0이 되는데 이 식은 에러인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y와 설명 변수인 x의 공분산이 0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수학적으로도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곱하기 xi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i 마이너스 x바와 동일합니다. 우선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는 0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러를 모두 더하면 또는 에러의 mean deviation을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는 수학적으로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은 0입니다. 그런데 0에는 다른 숫자를 곱해도 0이기 때문에 양변에 x바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식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x바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은 x바 곱하기 0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i에서 0을 빼주면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i 빼기 0이 되는데 이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i 빼기 x바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x바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이 x바 곱하기 0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i 빼기 x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을 정리해 주어서 x바를 시그마 안쪽으로 넣어주면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i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시그마로 묶어주고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0으로 묶어주면 최종적으로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마이너스 0 곱하기 xi 마이너스 x바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곱하기 xi 빼기 0이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i 빼기 0 곱하기 xi 마이너스 x바와 같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변형된 식은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면 공분산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적 방법에서는 그 두 식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수치적 방법을 사용하는 로직 분석에서의 첫 번째 일계 조건은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인데 여기서 yi-pi를 선형 분석에서처럼 로직 분석의 에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는 0이 되지 않고 0에 최대한 가깝게 만든다는 점이 우선 다릅니다. 그리고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가 0이 된다면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는 수학적으로 공분산으로 변형할 수 있지만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형 분석과 달리 로직 분석에서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를 최대한 0에 가깝게 맞추어 주는 것보다는 mean deviation 형태로 데이터로 공분산의 형태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0 곱하기 xi-xbar을 최대한 0에 가깝게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로짓 분석 예제에서 원래 공부한 시간인 t는 1, 2, 2, 4, 6을 사용하는 것보다 원래 공부한 시간에서 평균 공부 시간인 3을 뺀 x는 -2, -1, -1, 1, 3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파이썬을 사용하여 로짓 분석을 하면 x는 -2, -1, -1, 1, 3을 사용했을 때와 t는 1, 2, 2, 4, 6을 사용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모델 1이 mean deviation 형태의 데이터인 x는 -2, -1, -1, 1, 3을 사용한 경우이고 모델 2가 원래 데이터인 t는 1, 2, 2, 4, 6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알파 값의 경우 두 모델에서 추정한 값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는 데이터가 mean deviation 형태로 변경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두 모델 모두 베타 값은 비슷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다른 점이 있다면 모델 1에서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의 수렴과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훗의 수렴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모델 2에서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의 수렴과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훗의 수렴이 더 늦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델 1에서는 99번의 반복을 하면 수렴이 나타나는데 모델 2에서는 323번의 반복을 해야 수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이번 강의에 이어서 머신러닝 2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